시키지 말고 내가 불러버리기 전에 아가리 닥치면서 저녁 무렵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. 또래 학생 여러 명이 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. 그 한가운데 한 아이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. 주변에 서 있던 또래 학생 한 명이 환풍기에 다리를 올리고 그 밑으로 지나가라고 강요합니다. 하지만 아이가 거부하자 곧바로 집단 폭행이 시작됐는데요. 이날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예, 내일이면 이제 전국적으로 다들 초중고 개학을 할 텐데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아들이 2년 동안 혼자 꽁꽁 숨겨온 비밀을 새해 첫날에서 알게 됐다는 어머니의 제보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이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. 이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는 제보자 가족은 새해 첫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맛있게 저녁 식사를 먹기로 했어요. 그런데 약속했던 6시가 돼도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. 그래서 부모님께서 같이 놀러 나갔더니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봐도 안 받았어요. 그런데 이 아들이 원래 이제 보통 때 휴대폰이 없었고 친구들 SNS에 들어갈 때 아버지 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이 친구들 SNS를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. 혹시 아들이랑 같이 놀고 있나 해서. 그런데 영상을 하나 보시게 됐는데 정말 맨 처음에는 얘네가 장난을 치고 놀고 있나?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그런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 자세히 보는 순간 두 부부께서 너무나 놀라시고 눈앞이 새하얘졌다고 합니다. 자, 어떤 영상인지 직접 한번 보시죠. 이제 신랑이 연락이 안 되게 인스타를 들어가서 클릭을 했는데 다른 친구가 그 영상을 올려놓은 거예요. 그런 영상들은 처음에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애들한테 막 그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있거든요. 저희는 처음에 그래서 뭐 애들끼리 장난한 건 줄 알고 봤는데 제가 소리를 켜서 들었더니 막 욕도 있고 이러더라고요. 대가리 박으라고 뭐. 아 계속 꿇어.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죠. 자, 박 변호사님, 네. 처음에 막 이러고 있길래 예, 그냥 뭐 애들끼리 장난하나 장난치는 보다. 거냐. 자, 그런데 볼륨을 키자마자 영상을 다시 들으려고 볼륨을 키자마자 욕설하는 모습, 그리고 뭐 해라고 아들한테 이름 부르면서 요구하는 음성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보면 아들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안 되겠다. 이 영상 보자마자 제보자는 곧장 아이 찾으러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순간 예.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. 네네네. 아침에는 뭐 멀쩡하게 나갔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요. 안경이 있었는데 안경이 깨져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엄마 물어봤죠. 예. 뭔 일 있냐라고 하니까 아이가 어.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이들하고 놀다가 친구가 놀다가 왔다고 하는데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? 예. 우리 영상 다 봤다. 왜? 그러니까 그제서야 엄마 아빠한테 네, 저 사실은 맞고 왔습니다. 라면서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. 영상 다 봤다. 어쩐 일이야? 엄마 나 사실 맞았어. 자,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다리 사이를 기어라. 자, 그날의 상황 또 실제 영상 직접 확인해 보시죠. 계속 쭉 가라. 계속 쭉 가라. 자, 설명 좀 해주시죠. 일단 중학교 1학년 아들의 폭행 장면이 처음 촬영된 시점이 지난해 12월 27일이었습니다. 당시 아들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요. 이 가해 학생들이 다가와서 야구 방망이를 뺏어서 구타했고 또 안경을 쓰고 있던 아들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뒤에 현금과 체크카드를 뺏어갔다고 합니다. 이후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한 걸 알게 되자 다시 돌아와서 너 맞는 영상 찍을래? 장난 고백 영상 찍을래? 라고 협박한 뒤에 폭행했고 또 동갑인 자신들을 형이라 부르게 한 뒤에 굴욕적인 말을 하게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그날 SNS에 공유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문제 1월 1일이죠. 가해 학생들은 다시 몰려와서 제보자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뒤에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.
피해자인 아들이 도망치려 하면 계속 붙잡아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도망치기도 어려웠다고 하는데요. 이 가해 학생들은 머리 박아라, 내 다리 밑으로 기어가라 이런 말을 하면서 굴욕적인 행동까지 강요했고 또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엉덩이를 힘차게 걷어차면서 폭언과 폭행을 서슴없이 가했다고 합니다. 또 참 악랄하게도 이날의 일도 역시 촬영해서 SNS에 공유했다고 합니다. 예, 참 제가 이런 학폭 사건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저 녀석들은 말이죠. 지들의 가해 행각을 고스란히 그걸 남겨놓습니다. 증거를 지들 손으로 남겨놔요. 자, 그래서 학폭위로 갔습니다. 네, 학폭위로 갔는데 이 학폭위 처분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가해 학생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학생이 고작 출석 정지 6일, 그리고 두 번째 가해 학생은 3일, 나머지 2명은 각각 사회봉사 8시간, 사회봉사 4시간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. 게다가 총 5명이 함께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중에 1명은 아예 접수조차 되지 않아서 지난주에야 뒤늦게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가해 학생 중 1명은 이미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굉장히 심하게 폭행을 해서 안경이 깨질 정도로 그 폭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제보자가 당시에 왜 맞고만 있었냐라고 묻자 아들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. 그래서 안 때렸다. 그리고 그때 사과 받았으니까 괜찮았다. 그리고 한번 참고 넘어가면 다시는 안 건드릴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은 2년 동안이나 복싱을 하자면서 때리거나 아니면은 사소한 이유로도 계속 시비를 걸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제보자가 왜 엄마한테 진작 묻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걔네는 항상 이렇게 몰려다니고 그리고 형들도 있었다. 내가 피하면은 될 줄 알았다.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. 자, 제일 정도가 심한 놈이 출석 정지 6일입니다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지금 장난하냐고 그러세요. 네. 6일. 네, 사실 뭐 얘네는 6일 출석 정지 되면 뭐 더 좋아라 하고 학교 안 나가고 그렇죠. 놀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9호가 퇴학이고요. 근데 9호가 퇴학이지만 중학생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어려운 거예요. 그리고 8호는 전학, 7호는 변경하는 조치인데 지금 이 제보자의 아들과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겁니다. 이미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네. 전학을 보내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네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내려진 처분이 6호인데요. 이 6호가 바로 출석 정지입니다.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제보자의 아들과 이 가해자 아이들이 생활권이 같은 겁니다. 학교에서 만나지 않아도 동네가 바로 같은 아파트거나 아니면 바로 앞에 아파트라서 만나는 겁니다. 이 아들이 이 아이들 중에 한 명만 지나가도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거나 이렇게 위축된다라는 거예요. 제보자 측은 특수폭행, 납치, 강도, 명예훼손 이렇게 혐의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또 문제는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촉법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사협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. 예, 또 나왔습니다. 촉법 소년. 촉법. 박 변호사님. 네. 그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2달 안에 이거 결론 내겠다고 했거든요. 네. 촉법 소년 14세 미만자 형사 미성년자 처벌하지 않습니다. 이거 언제 만든 거 아십니까? 형법이 1953년도에 만들어졌었는데 이때부터 만 14세예요. 그때만큼 또 그때보다 지금 14세 아이가 어립니까? 안 그렇습니다. 저런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처벌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결국 대통령 말씀처럼 곧 바꾸겠다. 1살 정도는 최소한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만 14세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, 1학년입니다. 보통. 예. 근데 이게 13살이 되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6학년 거죠. 아니면 중1 그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소한 초등학교 6학년도 문제가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라는 게 또 중학생이 1학년이면 처벌해야 된다는 게 좀 논리가 되고 있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했는데 입법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좀 빨리 뭐 사건 반장에서 항상 똑같은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좀 통과가 꼭 필요한 사항 아닌가. 국제적 기준도 사실은 14세 정해진 거 없습니다. 굳이 따를 필요가 없거든요. 예. 법만 바꾸면 됩니다. 지금 뭐 채팅창의 분위기는 촉법 뭐 1살 뭐 하향도 아니고 폐지입니다만
뭐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또 여기저기서의 또 뭐 반발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참 한 살 내리는 것도 이게 몇 년을 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2달 후에 상황을 한번 지켜보죠.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.